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국어 교수 유영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베이의 또 다른 자랑, 융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칸가는 서울의 어디에 해당할까요? 명동, 명동은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공간이죠. 백화점도 많고. 융칸가에도 상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 가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게, 그 중에서도 식당하고 카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있고요. 좀 특이한 거리죠. 대도시의 제일 그 중심가, 제일 비싼 땅에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층 건물인데요. 융칸가는 고층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융칸가의 맞은편에는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융칸가의 자체 그 동네에는 거의 고층이 없습니다. 2, 3층의 어떤 그런 건물들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낮은 건물에 상가, 식당, 쇼핑 센터들이 모여 있다는 이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부담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거닐 수 있는 공원 같은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칸가를 이제 권해드리고, 소고기면이 이제 대만을 대표하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알면 그 나라를 안다고 할 때, 만두 이외의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고기면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소고기면은 어떻게, 유래가 뭐냐, 소고기면은 언제 생겼느냐, 이제 그 밀가루가 이제 50년대, 60년대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이제 원조가 되었고요. 거기다가 미국 깡통, 통조림이 또 공급이 됩니다. 특히 대만의 군대에 무상 원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고기 통조림을 먹다 보니까 이제 지루합니다. 지루하니까 그럼 뭐 이렇게 해 먹어볼까? 저렇게 해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게, 만들어진 게 소고기면입니다. 한국의 부대찌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찌개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어떤 통조림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와 마주친 거죠. 합쳐진 거잖아요. 현지화된 거잖아요. 소세지나 햄에다가 뭐 김치를 더하니까 굉장히 맛있는 어떤 또 다른 찌개가 됐다. 그래서 한국화된 찌개죠. 한국 사람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만 사람들의 소고기면은 대만 사람들의 발명품입니다. 권촌이라는 군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거든요. 촌락 속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소고기 통조림이 합쳐진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김치 맛이 집집마다 다르듯이 이 소고기면도 집집마다 다른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청탕, 맑은 탕이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국물탕이 있고요. 그리고 카레 맛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맛이 어느 가게, 어느 식당마다 반드시 있는 게 칭탕이냐, 토마토 국물이냐, 카레냐, 이 세 가지 베이스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면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면이냐, 가는 면이냐, 그 다음에 쌀면이냐,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융칸가에 가시면 대만을 대표하는 소고기면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화교들이 이제 짜장면과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화교들이 와서 산동의 짜장면을 좀 한국식으로 이제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짜장면이 된 거죠. 그럼 대만에도 짜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식 짜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영양학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위에 숙주나물도 얹어주고 두부도 올려주고요. 예, 그렇게 조금씩 각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반영된 짜장면이 만들어지고요. 대만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쌍장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짜장면하고 깨 소스를, 깨장을 같이 얹어주는 쌍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시면 짜장면도 한번 드셔보시고 쌍장면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음식 문화에 중에 하나 제가 또 부러운 거는요, 자조찬 집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대만의, 그러니까 자조찬이라는 것은 스스로 도와주는 밥, 스스로 알아서 먹는 밥이거든요. 가정식 뷔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먹는 요리를 다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한꺼번에 팝니다. 그러니까 작은 식당에서는 20, 30종, 큰 식당에서는 3, 40종의 반찬을 제공합니다. 반찬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반찬이 다 있습니다. 채소 반찬, 그 다음에 볶음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 반찬, 주로 무게로 달아서 팝니다. 그 중에 고기 반찬은 또 따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게를 달아서 파는데 한 끼에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문화는요, 항상 손님이 골라라, 선택해라. 우리한테 풍부하게 선택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흰밥을 골라야 되고요. 흰밥도 있고요. 현미밥도 있고요. 고구마 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님의 입맛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흰밥, 현미밥, 고구마밥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큰 밥 먹을래, 작은 밥 먹을래, 그것까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소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아가서 과일, 채소도 사실은 모두 무게로 달아서 계산한다는 점이 대만의 절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게 개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과일이나 채소는 항상 무게로 계산하니까 큰 거, 작은 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착되어 있는 어떤 손님과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소통, 이것이 대만의 문화 현상이고, 이 소통 능력이 어떤 정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을 줄이되 이성적인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과정들이 곳곳에, 식당의 음식 주문표부터 셀프 코너부터 다, 또는 선택, 큰 거 작은 거, 그걸 원하는 데까지 곳곳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문화의 어떤 장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칸가에 가시면 바로 옆에 있는 칭티엔가를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식 집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쁜 집을 보존해서 카페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용칸가도 이제 끝은 골목이 특징이 있고요. 칭티엔가도 골목이 매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거를 칭티엔가를 빠뜨리지 마시라고, 칭티엔가에 있는 카페 빠뜨리지 마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베이가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대만이 자랑하는 거죠. 대만이 자랑하는 문창지구라 그래요. 문창 리모델링이죠. 문화 창의 산업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산하고 화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타이베이에 송산지구, 화산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 모두 타이베이시 중심가에 있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일본 통치 시기에 일제시대 때 남겨놓은 담배 공장하고 술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관광지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여기를 굉장히 타이베이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베이가 자랑하는 또는 대만이 자랑하는 송산 화산 문화 창의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